전체 화면은 확보한 슬라이드가 많이 선택할 수 있는 시대로 화면은 녹화를 해요. 우리 회사도 지금 보면 이제 이게 녹화 버튼이 분명히 생기다 보기에 노란색이 로봇 근데 안 되고 일격으로 여기서 녹화하시려면 여기서 하고 있어 지금. 내가 눌렀어. 소리가 안 나고 이렇게 된다. 맞죠? 대단히 이제 된 것 같아요. 자, 그럼 우리 그 한성대학교 AI 응용학과 지준 교수님을 박수로 맞이할까? 다 소개해 주셔서 더 이상 재소개할 필요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옛날에는 과거에는 이런 거를 잘 안 했는데 언젠가부터 별로 사람들이 기대를 안 하는 것 같은 그 표정이 보였어요. 이 얘기를 듣기 전에는. 듣고 난 다음에는 좋았다고 얘기는 하는데 그래서 내가 내 자랑도 좀 해야 되는구나 라는 생각을 했는데 뭐 딴 건 없고요. 사실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요즘에 말하는 AI는 딥러닝이라는 기술인데 이거 나온 지 얼마 안 됐거든요. 사실은요. 아주 따끈따끈한 기술이고 그 전에 컴퓨터 공학한 사람들이 안다 그러지만 그 기술 아니에요. 완전히 다른 기술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10년 전부터 다행스럽게 저는 이걸 접하게 됐고 이쪽으로 그러니까 전공을 완전히 바꿔서 하게 됐고 그때 이후로 지금 모두 함께 인공지능이라는 유튜브를 운영하고 있고요. 한 1100개 정도 강연이 올라가 있어요. 제가 학생들 가르치는 거 또는 외부 강연 다 올리고 있고요. 지금 그래서 조금씩 올라가서 1500명이 조금 이제 구독자 늘는데 오늘 지나면 한 최소한도 1550으로 늘어 예상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다음. 자, 사실은 그 기존의 AI 강연하고는 좀 다를 거예요. 왜냐하면 저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은 챗 GPT 이전과 이후가 세상이 바뀌었잖아요. 강연도 바뀔 수밖에 없더라고요. 이제는. 사실은 챗 GPT 이전에는 설명할 거라고는 기술 설명뿐이 없었어요. 활용은 알아서 하세요. 난 잘 모르겠어요. 이런 식으로만 진행됐기 때문에 참 이해가 좀 힘들었던 건 사실이에요. 근데 챗 GPT가 나온 다음에 누구든지 이해할 수 있는 응용이 생기고 나니까 이제는 좀 더 관심을 갖고 그걸 기준으로 또 설명이 돼야 되고 하는데 조심해야 될 거는 사람들이 잘 오해를 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저는 또 그걸 알았어요. 그래서 오늘 제일 먼저 여러분들한테 좀 설명드리려고 하는 거는 오해를 좀 풀어드리고 그 다음에 왜 그 오해가 AI를 이해하는데 또는 AI에 접근하는데 문제가 되는지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등등등 이렇게 나갈 건데요. 자, 오해 어떤 오해를 하고 있느냐 눌러볼까요? 여러분 다 알죠? AI 동작합니다. 그죠? AI 동작해요. 그리고 지능적인 동작이에요. 이건 다 알아요. 그런데 우리가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인간의 지능이 어떻게 동작하는지 아직 몰라요. 이거는 어떻게 보면 당연한 얘기 같기도 하고 잘 오해하는 건데, 그러니까 비전공자들이 잘 모르는 사실 중에 하나인데요. 마치 전공자들이 AI를 만들 때 사람의 지능이 어떻게 동작하는지 알아내서 그거를 컴퓨터로 구현했다라고 착각하는데 아니에요. 아무도 몰라요. 물론 약간의 그 뭐죠? 그 모티베이션을 거기서 가져온 건 맞아요. 그렇지만 여러분 아시다시피 비행기가 새에서 모티베이션 가졌지만 새랑 똑같이 날지 않죠. 그거랑 같은 원리예요. 전혀 다른 원리로 날죠. 비행기는. AI도 똑같아요. 그러니까 AI가 동작하는 원리를 알아야 됩니다. 다음. 또 하나 좀 더 심하게 얘기하면 AI가 이제는 챗GPT 시대 이후로 굉장히 많은 LLM이 나왔는데 말을 하잖아요. 진짜 말을 해요. 그런데 똑같은 얘기를 또 할 건데 눌러볼까요? 사람이 어떻게 말하는지 아직 몰라요. 진짜. 우리가 무슨 언어학도 있고 뭐 굉장히 많은 학문이 발전돼 있지만 어떤 원리로 말을 하는지 아직 몰라요. 그것도 몰라요. 그래서 마치 또 오해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는 사람이 말하는 거를 우리가 이해해서 그거를 또 컴퓨터로 만들어서 LLM이 만들어졌을 거야라고 하면은 완벽한 오해를 하고 접근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잘못 이해하는 거예요. 전혀 다른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그 인공지능을 이해하려면요, 그 우리가 모르는 사실 알지도 못하는 그 방식으로 이해하려고 많이들 접근을 해요. 그러니까 비전공자들이 많이 그렇게 해요. 그 상상의 나래를 피고 그러면 절대 이해가 안 됩니다. 그래서 인공지능의 동작 방식을 이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인공지능은 어떻게 만들었냐면요. 사실은 이렇게 되어 있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지능을 만든 건 아니고요. 인간의 지능적인 행동 또는 작업을 그냥 흉내만 냈다고 보시면 돼요. 그 흉내가 뭔지는 또 설명드릴 건데 그 지능적인 행동이 뭘까요? 사실은 지능의 정체는 몰라요. 근데 지능적인 행동은 뭔지 알아요. 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감지, 인식, 분류, 예측, 계산, 요약, 의미 구성 다 나열하기도 힘들고요. 최근에 들어서 많이 나오는 거는 생성 쪽까지죠. 이런 거, 그러니까 뭔가 창의적으로 만들어내는 거, 그림 그리고 글 쓰는 거, 그런 것도 다 지능적인 행위인 거 맞아요. 그런데 이거를 흉내를 내는데 어떻게 흉내낸 거냐면은 기본적인 원리가 있어요. 모든 지능적인 행위는요, 입력과 출력으로 설명이 가능해요. 뭐 너무 뻔한 얘기죠. 컴퓨터 무슨 옛날 아마 컴퓨터 원어원인가 들으면 항상 나오는 거죠. 컴퓨터에는 키보드 입력이 나오고 뭐 화면에 출력이 나오고 프린터에 출력이 나오고 똑같은 원리인데 어쨌든 입력과 출력으로 모든 지능적인 행위는 설명이 가능한 건 사실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흉내낸 거예요. 한번 해볼까요? 네. 자, 지금 우리가 가장 많이 나오는 토픽 example 중에 하나가 AI 얘기할 때 고양이 사진을 딱 보여주고 AI가 캣하고 고양이라고 인식을 하는 거잖아요. 그죠? 이런 거는 사실은 입력은 고양이 사진이고요. 출력은 캣이라는 단어예요. 사실은. 그죠? 맞죠? 이런 입력과 출력이 돼 있고 또 하나 의미 분석. 그러니까 언어 쪽에서도 말하자면 똑같은 원리예요. The food was great라는 이런 문장이 들어가면 단어 4개가 들어가면 결과는 이거는 좋아요라는구나. 이건 무슨 지능적인 행동이에요? 의미 분석이 된 거예요. 근데 입력과 출력으로 지금 구성되어 있는 게 보이시죠? 여기 점점점 이렇게 되어 있는데 모든 지능적인 행동은 입력이 들어가고요. 그 결과로 뭐가 나오게 되어 있어요. 아마 나중에 이것저것 예를 들어 당연히 그렇겠구나라고 이제 좀 수긍이 되실 겁니다. 네. 자, 그런데 그 AI는 사실은 그렇게 간단하게 박스로 한번 입력과 출력이라고 했는데 사실은 우리가 또 오해하면 안 되는 게 입력과 출력 그 사이에 있는 그 전체가 인공지능이 아니에요, 사실은. 이게 살짝 들어가서 봐야 되는데 이 인공지능 파트는 사실은 요 부분, 그러니까 요거를 조금 자세하게 들여다본 요거를 치울게요. 자세하게 들여다본 그런 그 아래쪽에 슬라이드로 설명이 가능한데 보통 우리가 AI라고 하면은요 요거를 AI라고 하는 겁니다. 뭔지 모르겠어요. 아직은 설명 안 했으니까. 근데 아마 너무 많이 봤을 거예요. 뉴럴 네트워크 설명한 건데 뉴럴 네트워크가 사실은 AI고 고양이가 들어가는 게 아니라 너무 상식적인 얘기이긴 한데 고양이를 사진을 디지타이즈해서 숫자로 바꾸고 숫자가 입력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AI에. 그리고 이 바깥으로 나오는 것도 숫자가 나오는데 그 숫자는 우리가 약속된 어떤 뭐 규칙만 정하면 이는 고양이라 그래야지 이는 아무것도 아닌 거라 그래야지 이렇게 매칭만 시켜 놓으면 나오는 건 잘 이렇게 나오겠죠. 자, 여기서 말하는 그 ANN이라고 지금 무슨 인공신경망을 그냥 영어를 이렇게 쓰는데 아마 많이 봤을 거예요. 인공지능 얘기할 때마다 인공신경망 기술을 쓴다 그러면서 동그라미가 쭉 있고 동그라미 사이들을 선으로 쭉 연결되어 있고 이렇잖아요. 사실은 전혀 틀린 게 아니고 간단하게 표현해서 그런 건데 실체가 그런 건데 동그라미는 그냥 숫자예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숫자를 동그라미로 이렇게 그려요. 그리고 숫자와 숫자가 연결되어 있는데 그걸 그냥 주는 게 아니라 연결된 통로를 따라서 숫자를 옮길 때마다 곱하거나 더하거나 하는 어떤 연산을 할 뿐이에요. 그러면 지금 이 왼쪽에서 굉장히 많은 숫자가 들어가겠죠. 사실은 뭐
여기는 그 테크 회사니까 이 정도 상식은 다 있을 줄 아는데 이미지는 픽셀로 구성되어 있고 픽셀은 숫자고 그 숫자의 개수가 픽셀 개수만큼 또는 그거의 3배 칼라니까 예를 들어서 100 x 100이면은 3만 개의 숫자가 쭉 나오는데 왼쪽에서 3만 개의 숫자가 들어가고 결과로 곱하고 더하고 곱하고 더하고 무슨 작업을 하든지 간에 함수가 끝나서 나오는데 거기 숫자가 1 또는 0이 나오도록 만들어 놓은 조작된 그러한 이러한 그 연산이 인공신경망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런 생각이 들죠. 도대체 저게 어떻게 저렇게 그러니까 그렇게 작동되면 참 좋은데 그렇게 작동되게 만들기 위해서 여기서는 인공신경망 학자들이 많이 애써 놓은 그 결과물인데 딱 2가지만 있으면 된다는 걸 알았어요. 어떤 거? 충분한 훈련 자료 1번. 두 번째, 그 훈련 자료로 이 인공신경망을 훈련시키는 방법. 그런데 이게 다 완성이 됐어요. 이미 오래전에. 더 이상 발전하지도 않아요. 그냥 옛날에 쓰던 방법 그대로 쓰고 심지어는 이 훈련 방법이라고 하는 거는 한 줄짜리 코드예요. 그냥. 너무나도 유명한 알고리즘이 있어요. 그래서 그걸 그냥 써버려요. 그러면은 왼쪽에 있는 이 다양한 고양이 사진들을 숫자로 바꿔서 얘가 숫자가 들어가면은 1이 나오도록 아래에 있는 고양이가 아닌 사진 숫자들이 들어가면 0이 나오도록 훈련하는 방법이 이미 알려져 있고 훈련 자료가 있으면은 그냥 얘가 우리가 원하는 대로 동작하게 만드는 게 너무 쉬워졌어요. 이거는 그 뭐 인공신경망 또는 머신러닝 강좌에서 첫 번째 숙제로 학생들이 푸는 이런 문제 이제는 그냥 루틴하게 돼요. 그리고 이거는 아주 잘 동작을 해요. 그걸 다 알았어요 이제. 넥스트. 그런데 저게 왜 그렇게 동작할까? 이거를 설명하려면 좀 복잡해져요. 근데 그거는 사실은 전공하는 사람들의 말하는 영역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어요. 사실은 전공자들도 설명하기 힘든 몇 가지가 있긴 한데 뭐 확률론적으로도 설명하고요. 대수학적으로도 설명하고요. 근데 이건 다 대학원용, 뭐 학부과정용, 뭐 그런데 일반인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 AI를 전공하겠다라는 마음을 먹지 않았으면 사용하고 활용하는 쪽이라면은 혹시 저거 아무것도 몰라도 상관없어요. 그냥 동작하는 거를 그냥 시인만 하면 되는데, 그러니까 함수 입출력 관계다라고만 이해를 해도 전혀 틀린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은 여러분 다 우리가 중학교 때 배우나요? 함수는 입력이 들어가서 변형된 그 값이 숫자가 나오는 게 함수잖아요. 진짜 그거예요. 똑같아요. 근데 들어가는 숫자의 개수가 많고 나오는 숫자의 개수가 좀 많을 뿐인데 좀 복잡해진 것 뿐이지 똑같은 입력이 들어가면 항상 똑같은 출력이 나와야 돼요. 그건 함수의 그 정의잖아요. 진짜 그렇게 동작해요. 인공지능도. 그런 원리로 이해하시고 접근해도 전혀 문제가 없다. 근데 기본적으로는 인공지능은 숫자만 들어가고 숫자만 나온다. 이것만 알고서 이해를 확장해 나가면 충분합니다. 네. 자, 그런데 고양이 사진 보여주고 고양이인지 아닌지 이건 토이 example이고 조금 욕심이 나잖아요. 왜냐하면 세상에 너무나도 많은 동물이 있으니까 사진을 보여줄 때마다 어느 동물인지 나오면 참 좋겠는데 이건 또 새로운 기술인가 봐. 아니란 얘기예요. 이건 또 똑같은 원리를 똑같이 적용하는 거예요. 단 뭐가 달라지느냐? 특별한 비슷한 그림인데 좀 컬러풀하게 돼 있는 것뿐이 없어서 이걸 가져간 거고요. 다른 점은 사실은 이겁니다. 왼쪽에 입력으로 들어가는 숫자들은 그림, 그 사진의 픽셀 개수만큼 똑같으니까 그러니까 많은 입력이 들어가는 건 똑같은데 출력이 약간은 숫자 하나였잖아요. 고양이인지 아닌지만 밝히려고 이렇게 많은 동물을 분류하려면 그 동물의 개수만큼의 숫자가 나오도록 네트워크를 조금 바꿔놔요. 그리고서 어떻게 훈련시키느냐? 새가 나오면 100이 나오도록. 고양이가 들어가면 010이 나오도록. 도구가 들어가면 001이 나오도록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죠?
데이터 충분히 있고 훈련 방법 알고리즘 잘 알려진 게 있어서 얘를 훈련시키면 우리 의도한 대로 얘가 100, 010, 001로 동작을 해요. 나중에는 많이 데이터가 많아야 되지만 아시겠죠? 자, 그런데 점점 AI가 확장되고 있잖아요, 기술이. 그래서 여러분들 아실 거예요. 웬만한 카메라에 이제 사진 찍으면은 여기서도 탁 들면은 네모 조금 사람들 얼굴 주변으로 상자가 다 나오죠, 그죠? 이거 인공지능 맞아요. 그런데 이거는 굉장히 독특한 어떤 인공지능 기술일까라고 오해를 하는데 제가 설명드린 조금 전에 설명드린 기초 그리고 약간의 어드밴스 그 두 개는 합쳐놓은 거예요. 똑같은 거야. 하나도 안 달라요. 어떻게 하느냐? 사진 들어가요. 숫자들이 결과로 네모칸이 나오는 게 아니라 이 네모는요 사실은 사진의 네모를 그림을 그리려 이건 그림을 그렇게 그렸을 뿐이고 실제로 숫자 4개만 주면은 이 네모를 그릴 수 있어요. 네모의 중심 XY 좌표, 폭, 높이 요 4개 숫자만 주면 어떠한 사각형 모임도 그릴 수 있죠. 그런데 뭘 훈련시킨 거냐 그러면 우리가 훈련시킬 때 이런 걸로 훈련시키는 거예요. 요 사진에는 요 네모칸 요 숫자 4개가 반드시 나오도록 그렇게 훈련을 수천 수만 개를 시키면은 이 숫자가 4개인가 5개가 이렇게 세팅이 돼서 나오는데 보통은 진짜 있는지 없는지까지 판단을 하기 때문에 5개 정도의 숫자를 뽑아내도록 훈련을 시키는데 그걸 숫자를 보여주면 우리는 아무 의미도 없잖아요. 그래서 예쁘게 그 사각형 위치에다가 선을 그냥 그려주는 그래픽한 툴을 적용을 했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말한 뉴럴 네트워크 동작 원리를 그대로 쓴 거예요. 하나도 달라진 게 없어요. 그죠? 심지어는 이런 것도 많이 하죠. 요즘에 뭐 아바타가 말하자면 춤추고 이러는데 실제의 그 사람이 춤추는데 그걸 그대로 따라시키고 뭐 그러니까 굉장히 복잡해 보이지만 그것도 그냥 아까 설명드린 그 뉴럴 네트워크를 써서 인공지능으로 그거를 그래픽하게 표현했을 뿐이지 똑같아요. 예를 들어서 사람의 사진이 들어가면 왼쪽에 숫자는 똑같죠. 사진의 그 픽셀 개수만큼만 들어가는 것 뿐이고요. 결과로 뭘 뽑아내느냐? 이 사람의 특징점들을 머리, 뭐 말하자면 명치, 발끝 등등해서 이런 모델도 여러 개가 있는데 여기서는 간단하게 그냥 16개의 특징점으로 표현한 거예요. 16개의 특징점이라는 것은 뭐예요? 32개의 숫자만 찾아내면은 점을 찍고 이어주면은 사람의 말하자면은 그 스켈레톤이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훈련시켜버린 거예요. 그러면은 실시간으로 비디오를 넣어도 이 32개의 점을 찍기만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렇게 모양이 나오도록 훈련이 아무 문제 없이 되는 거예요. 심지어는 요즘에 저도 최근에 어디 여행 갔다가 사진 찍고서 사진 정리하다가 알게 된 사실인데 너무나도 빨리 말하자면 기술이 말하자면 업데이트 돼가지고 요즘에 사진에서 사람 찍으면 사람이 이렇게 오려내더라고요. 경험해 보실 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옮길 수도 있고 막 지울 수도 있잖아요. 그걸 보통 세그멘테이션이라고 하는데 기술이라고 하는데 그것도 똑같은 AI 원리를 써요. 보세요. 고양이가 뛰어가고 있는 사진인데 출력으로 고양이 있는 곳은 숫자 1, 하늘은 숫자 2, 그리고 풀밭은 숫자 3. 이런 식으로 표현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기 위해서 결국엔 지금 가만히 보면 뭐가 달라지고 있는지 조금 감이 오실 거예요. 왼쪽에 계속 그림으로 인공지능 설명하다 보니까 왼쪽에 입력으로 사용하는 요 그 노드라 그러는데 동그라미 개수는 똑같은데 오른쪽에는 출력에서는 1개였다가 3개였다가 6개였다가 32개였다가 이제는 입력 픽셀 개수만큼으로 막 늘어나고 있죠. 어쨌든 입력과 출력이고요. 데이터가 많으면 우리가 그 요청한, 그러니까 사용한 그 데이터대로 동작하는 훈련 과정 다 알고 있고요. 그래서 이거를 돌리면 이렇게 영역이 잘라지는 거예요. 단순히 영역이 잘라지는 게 아니라 그 픽셀에 특정한 숫자를 그냥 어사인하는 거죠. 그거를 그래픽하게 표현하는 거는 아무것도 아니니까. 넥스트.
자, 여기까지는 사람들이 잘 이해를 해요. 그리고 굉장히 똑같잖아요. 그림 갖고 얘기를 하니까. 그리고 그림은 디지타이즈 된다는 것도 다 아니까. 근데 언어에서부터 조금 이건 새로운 기술이 아닐까라는 착각을 하거나 또는 굉장히 힘들어하는 경우가 있는데 아니, 언어도 똑같은 방법으로 작업을 해요. AI에서는. 어떻게 해요? 보세요. 입력 출력은 똑같죠. The food was great라는 언어 입력이 들어갔고 좋아요라는 언어 출력이 나오는데 그럼 언어를 숫자로 바꾸기만 하면 되겠네? 맞아요. 그렇게 한 거예요. 숫자로 바꾼 거예요. 이걸 어떻게 바꾸지? 제일 처음에 한 생각은 이거예요. 여러분들 사전 있죠? 사전에 보면 모든 단어가 있는데 순서가 다 정해져 있어요. 그러면은 단어마다 순서가 있으니까 그 단어의 순서에 대한 숫자로 바꾸자. 뭐 나쁜 생각 같지 않죠? 진짜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The food was great라는 거를 내 톡에 집어넣을 때는 너는 5282번째야. 숫자 하나. food는 3202야. 숫자 두 개. 등등등 단어만큼 숫자로 바꿔서 그걸 입력을 한 거예요, 진짜. 그리고 이거는 뭐 아까 cat, non-cat하고 똑같아요. good, bad는 1이 나오면 굿이라고 그러자. 그러니까 bad는 0으로 표현하자.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훈련시키면 동작해요. 사실은. 그런데 만족스럽지는 못했어요. 그 당시에. 처음에 이런 아이디어를 했을 때. 그래서 인공지능 학자들이 고민한 것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그럼 숫자 이상하다. 잘 됐는데. 그러면서 언어는 좀 잘 안 되네. 숫자의 개수를 늘려보자라는 아주 스마트한 방법을 이제 생각하기 시작했어요. 어떻게? 모든 단어를 숫자 하나로 하는 게 아니라 사전에 있는 단어 개수만큼의 숫자로 바꾸는 거예요. 좀 황당하고 좀 어려워 보이지만 굉장히 간단한 거예요. 그거를 어려운 말로는 원핫 벡터라고 그러는데 즉 단어가 10,000개라 그러면 10,000개의 숫자로 바꾸는 거예요. 근데 몽땅 0이고 그 자기 숫자 번째만 1로 바꾼. 그러니까 모든 단어가 10,000개 숫자, 10,000개 숫자, 10,000개 숫자. 그렇지만은 굉장히 간단한 몽땅 0, 하나만 1. 여기저기 뚱뚱뚱뚱 있는 거죠. 그거를 상징적으로 표현해 놓은 게 이 버티컬 바예요. 까만색은 0, 흰색은 1이라고 표현한 건데 그림으로. 그래서 이런 것들을 그냥 쭉 더해서 쓰자 했더니 이게 또 굉장히 잘 동작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근데 뭐 달라진 거 없죠? 입력, 출력, 입력을 숫자로, 출력은 숫자를 단어로 바꿔준 것뿐이에요. 그런데 충분한 데이터가 있으면 훈련 방법은 이미 있다고 얘기를 했죠. 그리고 그거는 오늘 똑같은 방법들 새로운 거 안 써요 아직은요. 물론 튜닝 같은 건 있지만 똑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식인 거예요. 그 레스토랑 리뷰를 요즘에 많이 그런 그 자동화 돼 있어요. 의미 분석하는 거. 뭐 여기에 뭐 영어로 된 그런 음식 그 평가들이 막 있는데 이거는 좋다는 평가면은 1이라고 나쁘다는 평가는 0이라고 훈련 자료를 만들어 놓고서 훈련을 시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생각보다 뭐 저렇게 하는구나 동작하겠지 뭐 얼마나 잘 동작할까? 그러니까 AI 쪽에서 사실은 그 전문가들도 깜짝깜짝 놀라는 게 있는데 동작할 거는 아는데 너무 잘 되네. 이런 느낌이 있는 것뿐이에요. 약간 요즘에 모든 그런 분야에서 예를 들어서 IMDb 그 무비 리뷰 데이터셋이라고 5만 개의 영화 보는 사람들이 평한 글이 있거든요. 그걸로 훈련시켜서 평가를 해봤더니 96.2%의 정확도가 나왔대요. 그 얘기는 뭐예요? 100사람의 평가 중에 거의 맞추고 잘못된 게 한 4개, 3개 정도인데 여러분들 이 그 IMDb 무비 자료 보면 이게 좋다는 말인지 나쁘다는 말인지 애매한 게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 사람보다 나은 거예요. 솔직히 말하면. 사람보다 정확하게 의도 파악이 명확하게 되는 이런 게 지금 현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Next. 자, 이제 우리의 최종 관심인
그 챗GPT 관련된 내용이 살짝 이제 시작할 건데 AI가 말을 하죠, 사실은. 그런데 AI를 말을 하게 만들려면 이렇게 해야 돼. 어떤 계획이 시작된 게 아니에요, 진짜. 이 논문을 봐도 그래요. 제일 처음에 이게 말하자면 구글에서 트랜스포머라는 어떤 기술을 개발할 때 나온 그런 건데 여기서 보면 이걸 보통 베이스 LLM, 그러니까 약자로 그 라지 거대한 언어 모델이라고 부르는 건데 잘 모르겠으니까 그러면은 이제 언어를 그 가지고서 뭔가를 해야겠고 어떤 실험을 한 거냐면 이것도 굉장히 그냥 실험적인 방법으로 논문을 한번 시도해 본 것뿐이었어요, 사실은요. 예를 들어서 그냥 문장을 어느 정도 얘가 이해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My favorite food is a bagel with cream cheese라는 문장을 얘가 이해시킨다는 표현이 조금 이상한데 그래서 어떤 계획을 세웠냐면 인공지능은 어차피 입력의 출력이야. 하는 사실이에요. 그죠? 지금 여러분들도 다 이해됐잖아요. 전공자들도 똑같이 이해하고 그 이해 수준이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입력이 들어가면 출력이 나와. 내가 의도한 그러니까 입력에 내가 의도한 출력대로 나오면 그대로 훈련시키면 얘는 그렇게 동작할 거야. 다 아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해볼까? 라고 한 거예요. My favorite food is 어까지만 입력을 집어넣고 그러니까 단어 10개의 문장인데 5개만 집어넣고 그 다음 단어 베이글이 출력으로 나오도록 그 다음에 베이글까지 하나 입력으로 더 집어넣고 출력으로 그 다음 단어인 with가 나오도록 그러면은 훈련 자료를 요 문장 하나에서 열 몇 개를, 그러니까 10개면 9개 만들 수 있겠죠? 어쨌든 문장의 단어 수의 그 비슷한 정도의 입력 출력 관계를 데이터로 만들어낼 수가 있죠. 그거를 해본 거예요, 한번. 진짜. 근데 이게 그러니까 말하자면 가장 핵심적인 대박을 터뜨린 거예요. 해봤더니, 다음. 그냥 말을 하더라 해요, 진짜. 말하는 게 아니라 말을 하는 것처럼 우리한테 보여지는 거예요. 깜짝 놀란 거죠. 한번 볼까요? 예를 들어서 그렇게 훈련시켰더니 그때 데이터는 엄청 많아야 돼요. 인터넷상에 존재하는 어느 나라 언어든지 상관없어요. 왜냐하면은 그 나라 언어가 들어가면 그 다음 단어로 그 나라의 언어가 나오도록 훈련시켜 놓은 거잖아요. 지금. 그죠? 그러다 보니까 나는 답변을 보면은 여러 개가 있는데 사실은 거기서는 그 출력을 받을 때 확률값으로 봤는데 어느 단어의 확률이 제일 높은지를 찾아내는 것 뿐이거든요. 여러 개 중에 혼자라는 게 나오고 그러면 나는 밥을 혼자라고 하면은 또 저으면은 맛있게. 즉 이 그 LLM이라는 거는 입력과 출력은 맞는데 조금 조심해야 되는 게 입력과 출력을 수십 번을 해야 돼요, 사실은. 왜냐하면 단어 들어가면 그 다음 단어, 그 다음 단어, 그 다음 단어 이거 매번 다시 돌리고 여러 번 돌려야 돼요. 어쨌든 이 출력 관계를 해서 나는 밥을 시작했는데 혼자 맛있게 먹었습니다라고 끝낼 수 있는 이런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그죠? 이거는 그래픽하게 한번 보여주는 것 뿐이에요, 사실은. 그러니까 제가 이거 그림을 다시 만들기가 힘들어서 그냥 가져온 건데 뭐 예를 들어서 얘가 말하자면 우리가 말하는 그 인공지능이고요. 이거는 단어로 써 있지만 사실은 숫자로 바꿔서 들어갈 거고요. 숫자로 바꿔 들어가는데 여기까지 했더니 나머지 문장을 다 완성을 하더라 이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이때 굉장한 충격이 있었어요. 사실은 이렇게 잘 될 줄은 몰랐던 거예요. 사실은. 근데 사실은 우리가 의도한 대로 된 거는 맞아요. 전혀 놀랄 만한 일도 아니에요. 그냥 실험해 볼까? 잘 될까? 이렇지만 진짜 의도한 대로 그냥 되네. 그냥 깜짝 놀란 것 뿐이에요. 그런데 실험을 이제 많이 해봤죠. 이걸 써봐야겠다. 그래서 옛적에 유니콘이 친구들과 함께 마법의 숲에 살고 있었습니다. 여기 그러니까 그 그레이 컬러가 지금 입력이고요. 이 빨간색이 출력이에요. 문장을 그러니까 동화책의 일부분을 뚝 잘라 넣었더니 완성을 시켜주더라. 그런데
프랑스의 수도는 무엇입니까? 라고 입력을 했더니 이런 출력이 나오더라는 거예요. 프랑스에서 가장 큰 도시는 어디인가요? 프랑스의 인구는 얼마 됩니까? 프랑스의 통화는 무엇입니까? 여기서 갑자기 사람들이 헷갈리기 시작했어요. 이게 말할 줄 아는데 왜 내 말을 못 알아듣지? 근데 얘 말할 줄 몰라요, 사실은. 얘는 말할 줄 아는 게 아니라 문장이 끝났을 때 그 다음에 올 가장 적합한 단어를 뱉어내고 있었잖아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얘가 학습한 것들 중에 문제집이 더 많았던 거예요. 그냥 문제들의 나열이 더 많았던 거예요. 얘가 보기에는 자기가 봤던 문장들 중에서는 질문 다음에 답을 하는 게 아니라 질문지가 있어서 질문 다음에 질문이 있는 게 더 자연스러웠던 거예요. 그러면은 또 이제 사람들이 생각이 좀 바뀌었죠. 왜냐하면 사람들의 생각은 의도한 대로 동작을 해.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내가 의도한 건 그게 아닌데 조금 달라라고 생각을 하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넥스트 그 오픈 AI에서 어떤 작업을 했냐면 그래 다음 단어 예측은 이거는 동작해 이제 이거는 완성됐어. 그런데 그러면은 질문 최소한도 딴 거는 몰라도 질문을 하면은 그 물음표가 나오는 의문문으로 들어가면 반드시 답변으로 대답하도록 이렇게 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생각해 보니까 이것도 무지하게 쉬운 거예요. 왜 쉬워요? 인공지능은 입력과 출력이 있어서 내가 원하는 입력 출력 관계 데이터만 기립다 주면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훈련 과정 그냥 시키면 그렇게 동작을 해요. 그러니까 얘가 단어를 뱉어내긴 뱉어내는데 뱉어내는 것 중에 질문에는 답변을 뱉어내는 확률을 높여주는 방법. 아주 간단한 거예요. 그냥 훈련 자료를 질문답을 수천 개, 수만 개 만들어서 다시 또 훈련시킨 거예요. 더. 그랬더니 질문답을 잘하는 거예요. 그것도 이것도 이거 하나하나가 논문이었는데 그걸 인스트럭트 GPT라고 불러서 지시를 잘 따르는 GPT다.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논문이 나왔었어요. 그런데 보니까 답은 잘하는데 희한한 게 답이 꼭 맞지는 않아요. 언제 우리가 답변을 하라 그랬지 정확하게 논리적으로 잘 맞춰 그러니까 정확한 답을 내라고 한 적 없어요. 사실은 우리가 이거를 그 인공지능을 하면 할수록 우리는 암묵적으로 기대하는 바는 있지만 그거를 그대로 훈련시키지를 못하고 있어요. 사실은 자기가 원하는 게 뭔지도 몰라요. 사실 사람도 해보고 실험하고 하는 건데 그래서 한 단계 더 나갔어요. 뭐냐면 요거는 좀 설명하기는 좀 복잡하고 힘든데 그 강화학습이라는 방법을 써가지고 답변을 막 쏟아내게 한 다음에 그 중에 좋은 답변을 했을 때만 이거 정말 잘했어. 아니 이건 아니야. 이런 식으로 훈련을 또 다시 시키는 방법론이 있어요. 그거는 IO를 이렇게 설명하기가 좀 힘들어요. 제가 입력 출력으로 강화학습은 그거는 어쨌든 기본적인 저변에 깔린 원리는 똑같대요. 그랬더니 질문을 하면 답변하고 답변의 퀄리티가 좋더라 이거예요. 그게 2022년 11월에 출시된 2년 전에 출시된 거죠. 챗 GPT 처음 그게 여기까지. 근데 봤더니 사람들이 대박 신기해. 그죠? 한데 이것저것 실험을 하면서 재밌는 것들을 많이 발견하기 시작했어요. 뭐냐? 요즘 얘기는 못 알아먹던데? 그러니까 올해 노벨상도 같았지? 이런 물으면 틀리던데? 뭐 이러는 거예요. 이거 당연하죠. 그걸 지식단절이라고 그러는데 훈련시킨 자료가 21년도 1월에까지에 있었던 인터넷에 있는 자료이기 때문에 그 이후에 어떤 지식 정보는 반영이 전혀 되어 있을 수가 없죠. 이건 너무 당연한 건데 사람들이 어쨌든 경험을 했고요. 헐루시네이션, 환각 증상이 있다고 말하자면 많이 놀리고 이것 때문에 하면 안 돼 뭐 이랬는데 사실은 엔터 한번. 제 생각은요. 이 헐루시네이션은 AI의 헐루시네이션이 아니라 환각이 아니라 사람의 착각인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왜냐하면 그렇게 훈련시킨 적도 없으면서 그렇게 동작하기를 원하는 게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세종대왕의 맵 던진 사건에 대해서 알려고 하면 얘가 말도 안 되는 웃긴 얘기를 하면서 답변을 하거든요. 집현전 학자들이 세종대왕 빡치게 해서 세종대왕이 갖고 있던 맵 던졌다 뭐 이렇게 만들었어요. 근데 문장이 그럴싸한 스토리가 만들어진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훈련시킨 거는 그렇게 시켰으니까 그렇게 답하는 게 맞아요. 역사적인 사실을 훈련시킨 적이 없어요. 얘한테. 그죠? 그러니까 얘가 말하는 이 헐루시네이션은 알고 보면 사람들이 착각한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그래요. 그래서 이것도 고치는 방법이 있으니까 고쳐지고 있고요. 뭐 입력과 출력이 뭐 한계가 있다. 뭐 너무 이거 힘들다. 그런데 지금 요즘 나오는 LLM은 2000K 토큰이라 해서 20만 토큰이라 그래가지고 어느 정도냐면 단어 개수로 보면은 한 500페이지짜리 책이에요. 그 정도면은 뭐 두꺼운 책 아니면 다 들어가요. 그죠? 웬만한 문장은 다 입력과 출력.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뭐 대화만 주고받고 이러는 것 같지만 이게 길어질 수가 있거든요. 말이. 그래서 책 500페이지 정도는 소화하는 정도가 됐고요. 편향되어 있다. 이것도 문제다라고 많이 해요. 예를 들어서 대표적인 예 중에 하나가 이런 거예요. The nurse walked to the parking lot and took out 빈칸을 줬더니 폰 이렇게 썼대요. 에이, 간호사가 왜 반드시 여자여야 돼? 이건 편견이야. 이렇게 우리는 얘기하잖아요. 근데 이게 편견 아닌 것 같아요, 저는요. 인터넷상에 존재하는 데이터로 봤을 때는 여자일 확률이 훨씬 커요, 사실은. 그죠? 확률적으로 한 거니까. 이런 거를 말하자면 잘못됐다고 얘기했고, 뭐 유해한 언어를 골라내지 못하는 거. 그런데 이런 거는 다 이제 가드레일이라 그래가지고 우리가 고치는 방법이 있습니다. 지금 이 얘기는 뭐냐면 어쨌든 챗GPT가 나온 다음에 사람들이 굉장히 놀라고 이것들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 한계점들이 발견되기는 했어요, 사실은. 근데 이것들은 다 극복되고 있고 일부 됐다고 보시면 돼요. 거의 다. 물론 아주 피키하게 찾아내면 문제점이 있을 수 있죠. 하지만 훨씬 우리 기대 이상으로 동작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그런데 이거를 쓰다 보니까 이제 막 사람들은 뭐 일단 오케이 말을 할 줄 아네 써보자 그래서 막 쓰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누구는 결과가 좋고 누구는 결과가 안 좋은 거예요. 근데 그럴 수밖에 없어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이 쓰는 방법을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데, 그러니까 결국 확률론적으로 단어를 찾아서 그 결과물을 출력을 해주는데 그 확률이 높이 내가 원하는 쪽의 단어가 나오도록 만들려면 입력이 정확해야 돼요. 그 얘기는 뭐냐? 사실은 이제 전문적인 용어들이 이제 막 나오는데 보통 이제 LLM 거대 언어 모델 이제 분야로 가면은 사람이 입력하는 그 단어를 프롬프트라고 불러요. 프롬프트. 일종의 지시 있는 지시죠. 그죠? 내가 뭘 시키면 되는 거니까. 근데 그 지시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천차만별이에요. 그거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이거는 기본적인 확률 이론을 이해하는 사람들은 다 알 거예요. 이런 단어가 닿았을 때 나올 확률의 단어 다 다르잖아요. 그래서 어떤 식 근데 이거를 그런 수학적인 확률론적으로 접근하면 너무 어렵고 우리가 일상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용어로 바꿔서 정리정돈이 된 게 소위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이라고 부르는 요즘 분야예요. 뭐 이것도 이제 약간 사실은 좀 시시해지고 있긴 한데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이 굉장히 중요한 것처럼 부각이 됐는데 중요하긴 중요해요. 뭐냐면은 그럼 도대체 프롬프트를 어떻게 만들어야 되느냐 이거예요. 지시를 어떻게 해야지 내가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느냐 이건데 보통 이것도 뭐 이거는 과학적인 접근이라기보다는 어떤 실험적인 접근이라고 보는 게 좋아요. 많은 사람들이 실험해봤더니 이런 6가지가 갖추어져 있으면 답변이 의도한 대로 잘 나오더라요. 명령이 반드시 있어야 되고 맥락이 주어져야 되고 예시가 있으면 참 좋고 그리고 페르소나 그 사람이 역할을 딱 부여하면 더 좋고 포맷을 가르쳐주면 그 포맷에 맞춰주고
어조까지도 명확하게 하면은 내가 원하는 답이 나온다. 이거예요. 자, 근데 이게 다 중요하다. 이거는 약간 그 주먹구구식 어프로치라고 보시면 되긴 돼요. 사실은 경험적인 거기 때문에. 근데 반드시 이 6가지가 그 일종의 순서인데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것과 뭐 얘는 있으면 좋고 없어도 그렇게 나쁜 결과는 나오지 않아요. 뭐 이런 식의 순서라고 보시면 되고요. 명령이 있어야 되고 명령 두 개는 반드시 있어야 되고 예시하고 페르소나를 주면은 퀄리티가 확 좋아지고 형식 오조는 완성도를 높이는 데 쓴다. 이게 뭘까? 한번 요거 하나씩 한번 좀 살펴볼게요. 이거는 그 실무적으로 우리가 그 적용할 수 있는 내용들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명령이라는 거는 그러니까 얘가 뭘 해야 될지 그 서술어로 명확하게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번역, 요약 이런 거죠. 내가 원하는 목적을 그러니까 얘가 해야 할 행동을 서술어로 명확하게 해줘야 되고요. 너무 당연한 거고요. 또 하나 맥락, 배경 정보를 반드시 줘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여기가 그러니까 한 가지 얘가 뭐 많이 들을 수는 없어서 간단하게 우리가 지금 일종의 그릭 요거트를 만드는 회사에서 그 사원들이 사용하는 어떤 한 가지 예를 잡은 건데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그 그릭 요구르트 광고문구를 작성하고 싶은 거예요. 이 사람 작성해줘 하면은 작성해줘요. 해주긴. 그런데 약간 뜬금없이 일반적인 생각으로만 작성하겠죠. 당연히. 그래서 맥락을 넣어주라는 거예요. 이 그릭 요거트는 식이섬유와 단백질 함량이 높으며 특히 설탕을 넣지 않은 어떤 블라블라블라 이렇게 막 써 있어서 우리 제품의 특성을 가르쳐주고 요 문맥상에서 적절한 광고 문구. 그러면 의도한 대로 나오는 거죠. 그죠? 이런 걸 맥락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예시하고 페르소나. 예시는요. 이건 저는 이거 볼 때마다 진짜 사람 그러니까 요즘에 저도 사실은 가끔 가다가 헷갈릴 때가 있는데 사람하고 너무 비슷한데 하는 거예요. 학생들한테 숙제 내줄 때요. 숙제나 과제 내줄 때 이거 이렇게 풀어 하면은 못 푸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샘플로 예를 들어서 요런 문제는 요런 식으로 풀어 하고 한 가지 샘플을 주면은 잘 풀어요. 우리가 다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그 직장에서 그 신입사원이 왔을 때, 야, 이거 기획서 하나 작성해라. 못 만들어요. 예제 하나를 작년에 쓴 기획서를 살짝 주잖아요. 그러면 그거 따라서 만들어요. 똑같은 거예요. 그게 말하자면 예시예요. 여기서 말하는. 왜냐? 참고할 수 있는 걸 주는 건데 다음과 같은 스타일로 만들어줘. 그러니까 만약 광고 문구를 만들 때 그냥 만들지 마. 그냥 네 마음대로 만들지 말고 내가 좋아하는 스타일의 문구는 이런 거야. 그러면은 이거를 참조해서 비슷하게 만들어내요, 진짜. 이런 거를 예시라고 그러고요. 페르소나, 그러니까 어떤 역할을 주는 건데 그게 동작을 해요. 무슨 말이냐? 이 문장을 어린이 관점에서 만약에 대상이 어린이면 상품 소비자가 또는 따뜻하고 친근한 친구처럼 그러니까 그런 단어를 프롬프트에 넣는다는 거예요. 지금요. 그죠? 그러면은 좀 더 결과가 우리가 의도한 대로 된다는 거예요. 그죠? 형식, 어조 뭐 이런 거는 뭐 당연히 써야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시를 쓸 때는 반드시 5줄로 해줘. 예를 들어서 또는 뭐죠? 소개 문구를 만들 때 3가지 버전으로 해줘. 뭐 이런 형식 같은 걸 줘야지만 우리가 몇 개로 하는지 어떻게 하겠어요, 그죠? 이런 걸 가르쳐 줘야 되고 어조도 의외로 동작을 해요. 가능하면 뭐 유머러스하고 가벼운 어조 그러면은 약간 농담기 있는 단어 한두 개를 쓰고 이런 식으로 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이라는 거는 이 LML 거대 언어 모델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 의도한 대로 동작하게 하려면 우리가 생각을 좀 하고 프롬프트 그러니까 지시문이 길어져야 되는 건데 그냥 무작정 길게 하는 게 아니라 이 6가지 요소를
생각하면서 말하자면 지시를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된다는 얘기예요. 그걸 한번 조합해보면 이거예요. 한번 볼까요? 지금 일부러 컬러 코딩까지 해놨는데 예를 들어서 읽어봅시다. 이건 별거 아니니까. 식제품 설탕 없는 그 요거 통보하기 위한 소셜미디어 광고 문구를 작성해줘. 그러니까 광고 문구 작성하는 게 명령이에요. 그죠? 여기까지만 해도 무조건 동작을 해요. 사실. 근데 아무 뜬금없는 그릭 요구르트 광고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제품 설명이 좀 들어가고 맥락으로 그 다음에 내가 원하는 문구의 길이하고 이런 스타일을 예시로 주고 그리고 페르소나 너는 영양 전문가야 하면서 밝혀주고 그리고 포맷과 말하자면은 어조까지 하면은 거의 의도한 대로 동작을 한다. 그러니까 LML을 잘 쓰는 사람은 체계적인 프롬프트를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왜 그러죠? 아, 여기까지는 아직 넷work이 아니라 이건 커넥션인데 내가 이거 잘 봐서 그러거든요. 뺐다 뺄게요. 컴퓨터는 살아 있는데 아, 저기서 나와요, 실력이? 네. 이게 다른 게 연결이 됐는데요? 그렇지. 아, 이게 이게 아니라? 입력이 바뀌었나 보다. 그 입력을 그 HDMI 1, 2에서 다른 게 다른 게 쓱 들어간 거거든요. 그죠? 디스플레이 그죠? TV가 아니라 스크린입니다. 이거나 이거. 이거요. HDMI. 아, 오케이. 다시 전체 화면 해주세요. 넥스트. 자, 그런데 여기까지 하면은 이거는 뭐 대부분 다 이해가 됐을 거라고 저는 봐요. 여기까지는요. 근데 여기서부터 이제 살짝 이제 헷갈리는 일이 발생을 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놀라지는 않겠지만 약간 그 헷갈릴 수밖에 없다라는 거를 또 설명을 다시 드릴게요. 지금 요거는 뭐냐면요. 여러분들 그 챗봇 요즘에 그 뭐죠? 서비스하는 그 컴퍼니들이 많아졌어요. 그죠? 말하자면 일일이 다 답변하기 힘드니까 자동 챗봇 만들어서 은행, 어떤 관공서 뭐 질문하면 답변해 주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런 챗봇은 그러면 어떻게 만든 거지? 이건 인공지능 뭐 대단한 기술 같은데? 뭐 이런 생각을 하는데 제가 요거는 제가 직접 한번 그러니까 챗 GPT 한번 들어가 보세요. 그냥 눌러보면 챗 GPT 들어가져요. 거기에 그냥 해놔도 상관없어요. 아무렇게나 해도 상관없어요. 어카운트 없어도 상관없어요. 그냥 들어가도 돼요. 원래 그 챗GPT 공짜로 쓸 수 있는 거 알죠? 그죠? 뭐 몇 회 못 쓰지만 여기서 그냥 할게요. 우리 거에 그거를 그대로 그 카피 앤 페이스트 해봐요. 요 파란색 안에 있는 끄고 해야겠죠? 그래서 파란색 안에 있는 걸 카피 앤 페이스트해서 거기 집어넣고 엔터 치지 말고 연속적으로 또 카피해서 오른쪽 박스에 있는 거 조그만 거 같이 카피해서 다음 줄에다가 Shift 엔터 한 다음에 넣어주고 엔터 쳐보세요. 그냥 오케이 조금 하세요. 자 보세요. 지금 여러분 챗GPT 동작 원리 그러니까 안 써본 사람 없죠? 솔직히 안 써본 사람. 그러면 큰일 나요. 지금 써봤어야 돼요. 안 돼요. 이제 아니 그러니까 그 제 톡을 위한 게 아니라 이제 바보들 이거 무조건 써야 돼요. 이거 안 쓰면은 그러니까 계산기 안 쓰고 손으로 계산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이제는. 근데 보세요. 제가 뭔가 쳐넣었어요. 그러니까 설명도 안 하고 막 쳐넣었죠. 며칠짜리. 그러니까 한 20줄인가 20몇 줄뿐이 안 돼요.
이거 쳐넣었더니 뭐라고 나와요? 안녕하세요. 피자 레스토랑 오더 보십니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원하는 메뉴와 크기 추가 토핑을 말씀해요. 괜찮은데 우리 피자 주문 받은 거에 얘가요. 피자 주문 한번 해봐요. 페퍼로니라고만 써줘요. 아주 건방지게 단어만 씁시다. 한글로 페퍼로니. 좋아요. 페퍼로니 피자 원하시는군요. 세 가지가 있어요. 답변했죠. 그리고 라고 써줘요. 뭐 이렇게 친절하게 얘기해도 되지만 막 얘기해도 아무 상관없어요. 큰 거 주문했어요. 그죠? 그 다음에 엑스트라 치즈, 버섯, 소시지 뭐 이런데 됐고요. 콜라 주세요. 그러니까 일부러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을 너무 잘 알아듣는다는 걸 좀 얘기하기 위해서 그냥 대충 우리가 하듯이 작은 거. 없어요. 픽업이요. 자, 여기까지만 할게요. 자, 보세요. 지금 위로 쭉 올려볼래요? 스페인을. 우리 처음에 프롬프트 처음으로 가볼게요. 제가 넣은 프롬프트가 뭔지 한번 보세요. 당신은 피자 레스토랑에 주문을 수집하는 자동화 서비스인 오더봇입니다. 먼저 고객에게 인사를 한 다음에 주문을 수집한 다음에 픽업. 대충 보면은 그 새로운 알바생 피자 주문받는 알바생한테 설명해 주는 거하고 똑같은 내용이죠, 그죠? 그런데 별로 친절하지도 않아요, 주인이. 페퍼로니 12.9, 10.9 알아듣기가 알아들어 그거예요. 근데 그 정도는 알아먹어요. 그래서 이렇게 등등등 해서 했더니 올려볼까요? 주문을 받고 주문을 정리하고 다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살짝 저는 새로운 기술인가? 좀 이해가 안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훈련시킨 LML이 왜 저렇게 행동하지? 저렇게 똑똑해? 이상하죠? 아까 슬라이드로 들어갈까요? 전체 화면. 네. 사실은 똑같은 기술을 쓰는데 여기서 딱 한 가지 테크닉을 부려요. LML에서. 뭐냐면 첫 번째 프롬프트 한 다음에 답변을 받잖아요. 이걸 몽땅 묶어서 다음번 답변할 때 또 집어넣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대화를 한 번 할 때 이 대화에 대한 답변만 얘가 생성한 게 아니고요. 이전에 주고받은 모든 데이터가 문맥으로 들어가요. 하는지 이해되세요? LML 입장에서 보면은 질문 주고받을 때마다 자기가 해야 될 일이 점점 많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머릿속에 그냥 꽉꽉꽉 그런데 얼만큼? 책 500페이지까지는 얘가 감당을 해요. 그러니까 채팅 주고받는 게 자연스럽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기서 굉장히 사람들이 헷갈려 하는 게 있어요. 이 기술을 모르면 얘가 사람처럼 기억력이 생겼구나. 이런 오해를 하는데 그게 아닙니다. 그냥 이전에 주고받은 거 네가 해야 할 것까지 다시 다 가르쳐주는 거예요. 항상. 그러니까 너는 피자 오더봇이다. 너는 피자 오더봇이다. 얘가 피자 못 주문했다. 너는 피자 오더봇이다. 얘가 피자 주문하고 콜라 주문했다. 이런 식으로 문장에 입력, 프롬프트를 집어넣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대화가 계속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놀랍긴 놀랍죠. 왜냐하면 저 정도 문장 설명으로 답변 나오는 게 마치 우리가 원하는 동작하는 것처럼 동작을 잘 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 말하자면 완성도, 그러니까 얘의 동작의 완성도는 놀라워요. 정말. 근데 뭐 이거는 사실은 발견이라고 저는 보는 게 나아요. 이렇게 잘 될 줄은 아무도 몰랐어요. 사실은. 이렇게. 근데 더 놀라운 사실은 이게 더 잘 되네, 더 잘 되네, 더 잘 되네가 지금 멈추질 않고 있어요. 그래서 보통 우리 기술들 보면 발전하다가 세츄레이션이라고 해서 딱 멈추거든요. 얘는 메모리를 늘리면 또 잘 되네, 데이터를 늘렸더니 또 잘 되네, 이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미국의 그 유명한 회사들이 미친 듯이 GPU를 사 모으는 거예요. 그럼 더 잘 되는 걸 만들 수 있는 게 거의 확실하기 때문에 더 많은 데이터, 더 많은 그 뭐죠 프로세서로 더 큰 모델을 학습시키면 그래서 이름이 LLM인 거예요. Large Language 모델이 이름이 그냥 좀 크다 이게 아니라 크면 클수록 좋다 이거예요. 지금 보니까 아직까지는 그게 안 멈췄어요. 아직도 학계에서도 계속 커지고 있어요. 그거를 사람들이 살짝 두려워하는 거죠. 두려워하는 게 뭐냐면은 잘 된다는 게 도대체 어디까지 잘 되는 건지를 짐작이 안 가는 거예요. 지금 수준이. 그래서 이렇게 말하자면 그러니까 생각보다 잘 동작하는데 그래서 이제 많이 써야 돼요. 진짜. 제가 그래서 이 강연을 하면서 사실은 고등학교 그 장학사님들 또는 선생님들한테 대상으로 많이 했고 일반인도 했었는데 그때마다 그 활용하는 목적이 다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러면 어차피 여기는 회사니까 그렇다고 일반 업무도 있겠고 또는 여기에는 IT 회사니까 IT 쪽도 있겠지만은 그냥 일반 회사 업무상에서 이게 과연 어떤 쓸모가 있을까 한번 정리를 제가 안 했어요. 챗 GPT한테 요청했어요. 그냥 내가 회사에 가서 생성형 AI 활용에 대해 설명할 건데 회사 업무 활용의 카테고리를 몇 개 정리해줘 했더니 정리된 건데 너무 잘 정리해서 고칠 게 없었어요. 솔직히 이거예요. 커뮤니케이션 및 협업 지원, 뭐 이메일 작성 및 검토, 회의 요약 및 기록. 요즘에 이거 보이스 그 기록 굉장히 강화된 거 아시죠? 그러니까 그 잘 받아 적고 잘 말하자면 말도 하는데 그게 거의 회의할 때 틀어놓으면은 기록이 돼서 요약이 되는 그 정도 수준까지 됐고요. 프레젠테이션 문서 작성 이렇게 쓰고 데이터 분석할 때 뭐 시장 조사, 경쟁사 분석 요걸 볼게요. 경쟁사 정보 요약이라고 되어 있는데 요걸 이렇게 하이라이트 해놓은 게 한번 실습을 한번 해보려고요. 설문조사 결과 분석, 넥스트. 마케팅 파트 있나요? 마케팅의 콘텐츠 제작, 제품 설명, 브랜드 이거 굉장히 고민스러운 거 많거든요. 뭐 새 제품 나오면은 새 제품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 근데 뭐 답이 완벽하게 나온다기보다는 일이 수월해지는 거죠. 하루 종일 고민해야 될 게 한 몇 초 만에 샘플 몇 개가 탁 나오니까 그걸 가지고서 다듬어 가는 게 굉장히 좋아요. 그리고 업무 자동화, 계약서, 보고서, 직원교육 매뉴얼, 뭐 우선순위 일정 뭐 이런 거 다 돼요. 진짜 약간의 응용만 하면 되는 거예요. 넥스트. 그리고 의사결정까지도 사실은 우리가 이 관리직에 있는 분들도 이게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왜냐면은 판단을 해야 되는데 우리도 판단도 비슷한 방식으로 하는 것 같아요. 데이터를 놓고 데이터를 조합해서 결론은 이게 제일 나은 거네 뭐 이런 식인데 그런 거를 너무 잘하니까 이걸 그대로 쓰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챗GPT가 어느 분야에서 어떤 직무에서 어떻게 활용하든지 간에 최대한으로 많이 쓰는 게 저는 바람직하다고 봐요. 요즘에는. 그리고 한 가지 예로서 그래서 지금 근데 넥스트 문제는 이거예요. 잘 쓰려면 아까 프롬프트 엔지니어링부터 얘기한 건데 그냥 지시만 내리면 잘 쓰는 게 아니죠.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원하는 게 뭔지를 명확하게 설명할 수 있어야 되고 체계적이어야 되고 사전에 필요한 조건 다 줘야 돼요. 그거를 정리하느니 내가 하고 말지 이런 느낌이 들어요. 어떨 때 이렇게 정리하느니 왜냐면 그러니까 그거 알잖아요. 일 못하는 신입이 왔는데 얘를 일을 잘하게 하려면은 내가 갖고 있는 지식을 다 부여해야 줘야 돼요. 근데 이렇게 하니까 이렇게 하니까 이렇게 하라고 가르쳐줘야 돼요. 똑같은 상황이에요. 그죠? 그러면은 귀찮아져요. 살짝 거기서. 그래서 잘 안 써요. 근데 그러지 마세요. 남의 거 카피하면 돼요. 남이 해놓은 거. 잘해놓은 게 너무 많아요.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제가 한번 실험을 해봤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뭐 모르겠어요. 이게 필요한지 아닌지 예제가 저도 있어서 이걸 쓴 건데 어떤 회사하고 이제 말하자면 MOU를 맺어야 되거나 그 회사와 같이 코업을 해야 되는데 이 어떤 회사지? 좀 찾아보고 싶어요. 그래서 뭐 인터넷에 자료 조사하고 뭐 찾을 수 있겠죠. 근데 어렵잖아요.
그거를 시키는 프롬프트를 만들어 본 거야. 프롬프트를. 이거는 제가 썼을까요? 이 프롬프트? 이거를 시켰어요. 내가 기업 분석을 하는 앱을 하나 만들려고 그러는데 거기에 프롬프트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싶은데 적절한 프롬프트를 만들어 봐. 그걸 그들 순간에 조금 저 수정을 하긴 했어요. 그랬더니 이거예요. 얘도 알아요. 페르소나를 쓰네. 당신은 기업 분석 전문가입니다. 그죠? 기업의 재무 정보와 뉴스를 분석하여 기업에 대한 정보를 일목요연하게 정리합니다. 인스트럭션, 사용자가 제시한 기업명에 대해 분석 보고서를 만들고 아래 형식으로 작성해 주세요. 이런 거를 만들고는 귀찮은데 이런 것도 그러니까 아이러니지만은 챗GPT한테 지시할 거를 챗GPT한테 만들라고 시켜도 된다는 얘기예요. 그걸 활용하면 참 좋아요. 그래서 하나 만들어 봤거든요. 근데 이거 클릭 한번 해볼래요? 이거는 아마 그래 뭐지? 가입이란다. 등록, 어카운트 로그인 해야지만 쓸 수 있는 기능이기 때문에 그냥 그걸로 들어가 주세요. 마르시스라고 한번 써줘봐요. 마르시스. 어떻게 넣어? 한번 봅시다. 한번 봐주세요. 어떤지. 제대로 하는지. 98년 설립됐어요? 네. 오죠. 민시국도 있어요? 이제 처음이네. 교육 서비스 유통. 최근 동향은 로비코 론칭 예정이래요. 24년 자체에 그런 거. 내려요.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네요. 경쟁사도 있어요. 로보티즈 코딩 앤 플레이. 걔네가 경쟁이에요. 미투지상 추진 중인가 봐요. 몰랐어요? 이거 맞아요? 재무 상태? 매출 376억 저렇게 될 거죠. 23년, 24년 기준. 어쨌든 안정적이래요. 이런 추가적인 질문을 하면 좋다. 그러니까 완벽하지는 않을 수 있지만 어쨌든 이것도 기대 이상이에요. 솔직히 저는. 이렇게 나와요. 이렇게. 그러니까 아마 다른 어떤 회사에서 마르시스랑 계약을 맺어야 되는데 야 마르시스 어떤 회사인지 좀 조사 좀 해와. 했을 때 이 정도 해오면은 걔 승진할 거예요 아마. 진짜 똑똑한 놈이 들어왔네. 근데 결국은 챗GPT가 승진하는 거죠. 이게 지금 어떤 기능이냐면요. 좀 쭉 내려볼래요? 아니, 조금 전에 챗GPT 부분으로 쭉 올라가 볼까요? 기업 조사관이라는 거 한번 눌러볼까요? 이쪽에. 그러니까 챗GPT 안에 GPTS라는 게 있어요. GPTS. 이거 뭐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이미 많이. 그러니까 프롬프트를 잘 써서 하면은 잘 동작한다는 걸 알았어요. 그런데 그 잘 쓰는 게 이게 또 골치 아파지잖아요. 남이 잘 써놓은 거를 사용합시다. 서로 공유합시다. 하는 기능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기업 조사반이라는 이름으로 프롬프트 하나를 만들어 놓고 공유시킨 거예요, 그냥. 그리고 얘는 내가 마르시스 조사해줘 했지만 사실은 마르시스 조사해줘가 아니라 앞에 무슨 말이 들어갈까요? 당신은 기업 분석 전문가입니다 하면서 수십 줄의 내용과 함께 내 질문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동작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뭐죠? 챗GPT에서 새로운 엔진을 개발했나 봐? 아니에요. 절대 오해하면 안 돼. 똑같은 처음에 만든 LM을 똑같이 쓰고 있어요. 물론 뭐 3.0, 4.0, 뭐 4.5, 옴니 버전 여러 개가 나오긴 있지만 근데 그 원리는 아까 설명드린 거랑 다른 게 조금 있을지 몰라. 거의 똑같아요. 거의 똑같아요. 그런데 이 프롬프트
를 어떤 식으로 주느냐가 말하자면 얘의 동작을 우리가 원하는 대로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이런 겁니다. 사실은 이렇게 그러니까 활용하다 보면은 약간 헷갈리기도 해요. 넥스트. 요건 그 GPTS 만드는 방법인데 이건 스스로 한번 알아보세요. 이거 넘어갔다 여기 이 슬라이드는 그 온라인에 공개가 되어 있으니까 온라인 그 주소를 밝혀 드릴게요. 여기 뭐지? 그 브라우저를 한번 보여줄래요? 브라우저. 이게 어디 있는 거냐면 그러니까 첫 페이지 한번 보여줄래요? 다시 돌아옵시다. 첫 페이지. 여기 있어요. bit.ly gen AI now 하면은 지금 요거 그대로 보이거든요. bit.ly/gen AI now 요 파일이에요.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게 온라인에 그냥 공개되어 있으니까 그거 참조하시라고 GPT-S 사용법까지 설명하는 건 너무 지루할 것 같아서 오늘 좀 스킵을 하고 그냥 마무리로 요즘 상황만 조금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아까 갔던 그 GPT-S 그 페이지로 가서 그다음 네. 자, 여러분 그 노벨상 수상자가 몇 명 있는 줄 아시죠? 매해 5명 중 아시죠? 몰랐을 수도 있네. 깜짝 놀랐다. 노벨상의 올해의 가장 큰 그 이슈가 뭐였던 것 같아요? 한국 사람한테만 이슈예요. 그렇잖아요. 어차피 어느 나라 사람이든지 받아요. 그죠? 하나도 놀랄 만한 일이 아니에요. 한강이 받은 건 세계에서 봤을 때. 그런데 왜 그 얘기를 하냐면 5개를 줘요. 물리학, 화학, 생리학, 의학, 그 다음에 문학, 그리고 말하자면 평화. 또 5개 분야 주는데 그 중에 2개를 누굴 줬느냐? AI 전문가한테 줬어요. 이거는 진짜 놀랄 만한 일이에요, 사실은. 그러니까 AI 전문가들이 잘 몰라서 그런데 아닌 사람들은 AI 전문가인데 왜 물리학에서 받고 AI 전문가인데 왜 화학에서 줬겠어요? 줄 방법이 없는 거예요. 분야가 정해져 있어서 어쩔 수 없이 그냥 어쩔 수 없이 준 거예요. 근데 둘 다 AI에 너무나도 잘 알려져 있는 AI 전문가, 컴퓨터 사이언티스트예요. 그 2명이 이 사람이에요. 제프리 힌튼이고 그 우리 기분 나쁘게 했던 알파고 만들어가지고 이세돌 실망시켰던 데미스 하사비스가 받았어요. 올해. 이건 진짜 충격적인 사건이에요. 사실은 제가 보기엔 우리나라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AI가 그만큼 중요해졌다라는 거를 너무 잘 인식한데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이 사진을 왜 보여주냐면요. 사실은 제가 오늘 강연에서 가장 핵심적인 거는 그거예요. AI가 사실은 생각을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시킨 대로 동작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시킨 게 뭔지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하고 한 게 오늘 강연의 주제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니야, AI가 스스로 생각하는 것 같아 하는 부류의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근데 무식해서 그런 게 아니라 헷갈릴 정도예요. 노벨 수상을 한 두 사람이 그 부류에서 이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완벽하게 그런 생각은 아닌데 염려하는 류예요. 제프리 힌튼하고 데이비스 하사비스는 반반 정도인데 규제해야 된다, 뭐 위험하다 이런 류의 아이들이 노벨상 받은 사람이 그 정도예요. 근데 저는 이해해요. 저도 헷갈려요, 진짜 막 어떨 때는. 근데 그거는 저는 헷갈려요. 그 다음 페이지. 그렇다고 인공지능 학자들이 다 헷갈려 하느냐? 그렇진 않아요. 인공지능계가 그거는 그냥 여담인데 반으로 갈렸어요, 지금. 다 이해되는데 왜 이해 못한다 그러지 하는 파가 있어요. AI는 생각하는 게 아니야. 우리가 지금 지시한 대로 인풋 아웃풋 내고 있는데 왜 자꾸 그런 말하자면 자아가 있는 것처럼 감정이 있는 것처럼 걱정하지 마. 너 바보야. 막 이런 식의 주장하는 학자들이 있어요. 그게 또 유명한 양 르쿤이라는 사람과 앤드류이라는 학자예요. 근데 뭐 자세히 뭐 설명해봤자 뭐 그 감이 오실지 모르겠는데 인공지능계의 그
진짜 최고 권위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이 네 명이 누구든지 다 아는 AI 공부하는 사람들은 그리고 저 사람들 강연 듣고 말하자면 배우고 이랬던 사람인데 어쨌든 근데 아직까지도 그 개발 쪽이고 말하자면 조금 식견이 더 깊은 것 같아요. 그 제프리 힌트는 옛날에 잘했지 지금은 저는 별로 것 같고 옛날 젊었을 때 그 역할이 좀 컸던 것 같고 어쨌든 저는 이쪽 파에 속해 있어요. 오늘 강연의 주제처럼 AI 절대 생각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학습시킨 그대로 동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 잘 동작할 뿐이에요. 그리고 이거는 이제 더 이상 뭐 쓸까 말까가 아니에요. 써야만 되는 상황이 될 거예요. 무조건 해야 돼요. 안 그러면은 정말 뒤져요. 왜냐하면 누군가는 여러분 모르게 다 써서 엄청난 퍼포먼스를 내고 있고 빨리 할수록 좋고 이게 사실은 약간이 아닐 거예요. 아마 더 빨리 발전할 가능성이 높거든요. 이제 뭐 2달마다 새로운 API 그 모델이 나오니까요. LML 그 퍼포먼스가 좋은 게 아마 여러분들은 빨리 적응해서 이거를 사용하시고 사실은 그 뭐죠? 제품 개발이나 뭐 이런 쪽에서의 아이디어 내기는 전혀 지금 하진 않았지만 그것도 생각보다 이제 쉬워졌다. LML을 써서 프롬프트만으로도 할 수 있는 일이 너무 많아졌기 때문에 그거를 제품 개발이나 이런 데 응용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가 제가 오늘 준비한 내용이고요. 혹시 질문 있으면은 질문 네. 제 질문은요. 백그라운드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업에 있는 게 WWW 큰 흐름이었고, 저는 뭐 국산화 같은 데는 별 관심이 없고, 다행히 한국에 있는데 일종의 검색 엔진이라는 게 피할 수 없는 인프라스트럭처잖아요. 써야 돼. 큰 회사들이 거기다가 여기 있고, 한국에 다양히 살아남은 문제들이 있었어요. 이제 우리 회사가 속한 동네에는 이제 그 중에는 최근 10년 사이에 위큐브라는 일종의 인프라스트럭처 유튜브. 유튜브. 네. 사실은 네. 그게 한 개만 있지 않고 복수가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한 개의 인프라스트럭처가 상업적으로 네, 성공했죠. 성공을 네, 해봤는데 네, 네. 검색기도 우리 먹었듯이. 이게 네. 제대로 되었고요. 마지막인 게 사실 들어보면 LLM이라는 게 이제 피할 수 없는 인프라스트럭처. 복수기가 있는 것 같긴 한데 저는 사실 국산화에는 관심이 없고요. 질문은 뭐냐면 이건 이제 LLM이라는 인프라스트럭처가 구축되기 위해서 두 개의 측면이 있을 거예요. 그다음 리서치 측면에서 어떤 특정한 조직만 할 수 있는 문학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두 가지 측면에서 그 LLM이라는 인프라스트럭처가 질문은 복수계가 과연 월드와이드로 복수계가 자리를 잡을 것인지 실제로 이 두 가지 측면에서 어느 정도 코스트가 현재 들고 있는지 또 얼마나 들 것 같은지 이런 측면에서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질문이지만 저는 제 의견이 있기는 해요. 왜냐하면 저도 이쪽으로 말하자면 이제 비즈니스를 좀 해봐야지 하는 그런 마음까지도 갖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측면에서 보면은 이게 독식할 확률은 작아요. LML이 늘어날 거예요. 엄청 늘어날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그거를 저기 오픈 AI가 제일 규모가 크긴 커요. 그리고 그렇지만 거의 비슷한 규모가 제미나이도 있고 엔트로픽도 있고 얘네들은 상업적으로 성공을 못하시니까 경영을 잘 못해서 그런 거지 모델 사이즈나 퀄리티 측면에서는 결코 뒤지지 않아요. 그런 게 멀티예요 지금. 근데 그게 또 나오고 있어요 자꾸. 그리고 요즘 그 추세는 그 스몰 LM, 그러니까 LLM의 SLM이라는 작지만은 굉장히 좋은 거 이런 것들의 퍼포먼스가 엄청 막 좋아지고 있거든요. 생각보다도 그러다 보니까 제가 보기에는 약간의 춘추전국 시대적으로 갈 것 같아요. 당분간 굉장히 아직까지 그러니까 누가 뭐 혼자 먹고 이런 그러니까 왜냐하면은 기술 자체가 공개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누구도 못 따라한 기술 예전에는 구글이 그 검색기 만들었을 때 그거는 걔네들의 고유한 그 기술이 있었거든요. 다른 사람들이 도대체 어떻게 하는 거야? 저렇게 하래. 그걸 몰랐거든요. 지금은 그 기계를 말하면 뭐죠? GPU를 많이 살 수 있느냐? 요걸로만 평가돼요.
거기에 쓰이는 알고리즘은 오픈 소스예요, 진짜. 완벽한 오픈 소스예요. 누구든지 다 아는 소스를 써요. 물론 속인다, 그러니까 공개 안 하는 이유는요, 똑같은 거 쓰는 게 들통날까 봐 그런 것 같아요. 내가 보기에는. 별거 아닐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좀 튜는 했겠지. 근데 별거 아니에요. 그 정도 나오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요즘 시기 같은 경우는 앞으로 굉장히 다양한 그러한 뭐죠? 그 성공 사례들이 나올 거고, 더군다나 그렇다고 지금 LLM이 가장 핵심은 핵심인데, 그러면 그거를 가진 애들만 성공하겠느냐? 그렇지는 않아요. 이거를 어떻게 활용하냐가 지금 어마어마하게 지금 중요한 이슈로 많이 되고 있고, 이런 비즈니스들이 많이 만들어지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그런 거에 대표적인 게 아마 퍼플렉시티라는 거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그 우리가 구글에서 구글링을 하잖아요. 그런 다음에 뭘 해요? 다 경험할걸요? 관련된 자료 많이 줘요. 내가 들어가서 분석해야 돼요. 아, 이게 잘못된 게 왔네. 이거 쓸모 있네. 그거를 조합을 하잖아요. 그리고 필요한 정보를 정제해내죠. 그걸 왜 내가 해야 돼? LM을 시키는 게 낫지? 그게 퍼플렉시티. 근데 그런 회사가 한 달에 한 개씩 막 생기고 있어요. 걔네들은 누굴 쓰느냐? 오픈 AI API 써서 하고요. 그 엔트로피 클라우드 써서 하고요. 또는 자기가 갖고 있는 자기네 서버에다가 조그만 거 올려서 잔잔한 거 막 돌리고 이래요. 그러니까 응용이 엄청나게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에 집중, 그러니까 질문을 내가 약간의 포인트를 잡았는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어디에 집중된다고 보기보다는 굉장히 다 퍼져나갈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죠. 인터넷이 중요했을 때, 인터넷 시대에 인터넷상의 서비스의 종류가 어마어마했잖아요. 한두 개가 아니고, 물론 검색이 가장 핵심적이었지만, 그런 거 말고 나머지로 엄청나게 늘어나는 그런 현상이 나타날 것 같아요. 또 질문 없으세요? 네. AI가 학습을 한다고 하는데 그걸 잘 못하게 그게 사람이 방대한 특별한 시기죠. 지금 현재 실제 보면은 어떤 사이트들을 저곳인지 아닌지를 체크하게끔 해서 검색을 하거나 이걸 볼 수 있게끔 하고 있는데 22년 1월 달까지 학습을 하는 걸로 지금 돼 있는데요. 제가 그 이후에 그런 식으로 약간 하고 학습하지 못하게 막아놨을 때 AI가 답장을 막 할 수 있을지. 그래서 네 번째 슬라이드인가 다섯 번째 아니 다음 그거 위에 올리고 더 올려 다섯 개 올려. 이게 여기 요거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학습을 그러니까 학습이라는 단어를 쓰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주는 오해가 좀 있긴 있는데 사실은 뭐 다른 용어가 없어서 그런데 우리가 얘한테 시킨 거는요 데이터 주고 그 데이터에 거의 근접한 답을 무조건 내야 되거든요 얘는요. 그러니까 약속이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숫자로 그러다 보면은 확률론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어요. 결과는 사실은 그 AI 공부를 깊이 있게 하다 보면은 얘는 확률 머신이에요. 사실은요. 내가 본 데이터에 의하면 이 확률이 제일 높아. 이런 걸 뱉어내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학습이 잘못된 거는 데이터가 잘못됐을 수는 있어요. 데이터가 바이어스된 데이터를 넣어서 예를 들어서 무조건 뭐 남자를 어떤 식으로 표현해라는 데이터만 줬다. 그러면 걔는 그렇게 할 거예요, 진짜. 그러니까 데이터가 바이어스 됐으면은 그렇게 행동을 해요. 근데 그거는 많이 말하자면 고치고 있는 거죠. 그거의 중요성은 난 알기 때문에. 그래서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얘가 스스로 뭐를 행동한다라고 생각하면 절대 안 돼요. 그거는 잘못된 오해라고 제가 오늘 가장 강조하고 싶은 게 그거예요. 얘가 이 정도로 그러니까 똑똑해졌어? 똑똑해지면은 사람은 똑똑한 놈들은 딴 생각을 하던데 그 안에서 내가 예상치 못한 무언가를 할지도 몰라. 이런 불안함이 있잖아요. 그런 지능은 아니라는 거예요. 인공지능. 준 데이터. 근데 워낙 데이터가 방대하고 예를 들어서 그런 건 있어요. 인터넷상에 존재하는 모든 문장으로 LML을 학습시키다 보니까
우리가 그걸 다 분석할 수가 없거든요. 우리가 미처 생각 못한 그런 내용들이 그 안에 포함돼서 학습되었을 수는 있어요. 그죠? 그런 게 소위 톡식이라는 거고, 그러니까 욕이라는 거, 또는 그 비하하는 거, 아니면은 말하자면 무기로 활용될 가능성이 있는 어떤 기술,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은 그러니까 어떤 추가적인 방법으로 우리가 줬음에도 불구하고 준지도 모르는 데이터인 거죠. 그런 거를 막는 기술들을 개발하는 분야가 있긴 있어요. 근데 그것도 똑같아요. 결국에는 밥 보고서 우리가 생각한 그 가드레일은 딱 LML을 써가지고 하면 너무 쉬운데, 야, 이거 나쁜 소리야? 답하지 마. 이렇게 하면 답 안 해요. 말 그대로. 그런 식인 거죠. 그런 식으로 접근하는 게 요즘에 그 말씀하신 그 의문의 답변인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두 개 물어본 것 같은데, 네? 학습을 좀 막고 막는다고요? 아, 뭐 사람이니 연구심이 그런 식으로 제안이라든가 신규 기술이라든지 신규 정보를 수집하는 데 그러니까 제가 본 그런 이해가 없어서 지금 정확하게 이해가 안 되는데, 그러니까 지금 그 우리가 그것도 좀 조심해야 돼. 오해가 좀 있을 수도 있는데, 예를 들어서 LML하고 지금 많이 챗GPT 주고받잖아요. 얘가 나하고 대화를 많이 했으니까 사람들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졌을 거야라고 생각하면 오해예요. 그렇게 만들 수는 있어요. 그러려면은 오픈 AI는 지금까지 대화 주고받은 거 다 기록해 놨다가 그걸로 추가 학습을 시키면 그런 일이 일어날 거예요. 그런데 요즘에 기술이 워낙 좋아서 뭐 별별 거 다 있으니까 스스로 뭐 학습하게 만들겠지. 뭐 그런 거 없어요. 근데 그런 동작하게 자동화를 시킬 수 있겠죠. 뭐 너무 지금 보니까 학습시키는 거 너무 쉽지 않아요? 데이터만 주고 학습해라는 명령어 그 함수 하나 주면 해요. 물론 거기서 숫자를 바꾸는 복잡한 작업이 있지만 알고리즘으로 다 되어 있어서 독특한 방법을 쓰질 않아요. 그라디언트 디센트라는 너무나도 유명한 클래시컬한 알고리즘 수십 년 전에 수학자들이 개발한 그거 그대로 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자동화시킬 수는 있어요. 근데 그건 좀 위험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의도하지 않은 데이터를 가지고서 학습시킬 수 있으면 그렇게 동작할 거는 맞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조심하기는 해야죠. 어떤 데이터를 훈련시킬 건가? 그건. 네, 뭐 다른 분도 그 질문 있으세요? 네. 결과물을 해서 출력물을 지금 정확도에 대한 검증에 대한 이거는 사실이고 정말 정확한 정도가 어느 정도라는 정도가 참 특이한 게 있어요. 그게 맞는지 안 맞는지는 사람이 보고 있는 거 같네 생각할 뿐이지 기술의 검증 알고 전하지는 않아요. 그렇죠. 맞아요. 알고리즘으로 그걸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똑같잖아요. 누구랑 얘기할 때 이 사람이 말하는 게 사실인지 아닌지 몰라요. 그러니까 보이스피싱 당하는 거고, 그러니까 사기 당하는 거고, 그렇잖아요. 그걸 자기가 확인해야 돼요. 우리도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말하는 게 뭔지 알아요? 기계화시키고 자동화시키는 게 목적은 내가 그런 귀찮은 일 하기 싫어. 그런 것까지 다 해줬으면 좋겠어. 완벽하게. 근데 그런 기술이 아니에요, 이 기술은. 이 기술은 내가 준 문맥상에서 다음 단어가 진짜 하나도 안 틀리게 확률이 높은 거를 쫙 뽑아내는데 그 결과물을 보건대 우리가 평소에 생각하고서 하는 행동과 거의 유사한 결과가 나올 뿐이에요, 지금. 의도적인 거짓말이나 의도적인 그거는 아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보장받기 위한 알고리즘들이 말하자면 요즘 많이 생기는 거죠. 그거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법으로 맞는지 틀리는지 간단해요. 법 조문 수백 페이지를 주면서 그 안에
있는 법률 조문과 일치해? 라고 확인받는 작업을 LMR한테 또 시켜요. 그런 식으로는 보장받을. 그러니까 그런 거는 추가적인 어떤 서비스 개념의 알고리즘이고 애플리케이션인 거고 인공지능이 하는 일은 스틸 똑같은 일만 해요. 문맥상 다음 단어가 뭘까? 근데 그 문맥에 믿어도 되는 정보가 들어가면은 정확한 답. 그냥 네가 만들어내서 해도 돼 하면은 불확실한, 아까 말한 염려하는 그런 답들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교수님 제 질문이 네. 있는데요. 어느 제품을 만드는 소품이나 이런 어떤 그런가 응용을 우리 제품에 들어가서 좀 신박한데, 우리 회사 제품은 마레스 제품은 이게 되네. 나는 어떤 응용에 굉장히 관심이 많고 그런 제품을 좀 만들 수 있는 어떤 애플리케이션 킬러에 지금 그런 것들을 저는 개발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적이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그게 그러니까 LLM 응용을 하면은 그런 게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그거죠. 예전 같으면은 모든 게 우리 계획하에서 그거를 코딩으로 만들어야 되고 그러려면은 우리가 너무나도 그러니까 그 뭐죠? 항상 그 걸림돌에 걸리는 게 이건 이런 것까지는 우리가 알고리즘으로 짜는 게 불가능해. 예를 들어서 사용자의 기분 말하자면 사용자의 말하자면은 반응 또는 사용자가 어떤 식으로 할지, 사용자가 좋아하는 건지 등등의 어떤 분석이 필요한 거 있잖아요. 데이터 한두 개만 가지고 무슨 요일, 날씨 어떻고, 이 사람 나이가 얼마고 이런 거를 분석해서 거기에 적절한 말하자면 서비스를 주겠다. 그러면은 LML한테는 너무 쉬운 거예요. 얘한테는. LLM을 쓰면은 그 선택이 정확도가 높아진다는 거죠. 또는 질문을 해도 되는 거죠. 즉, 그거를 직접 질문으로 답변을 받을 수가 있는 거죠. LLM을 통해서 오늘 기분 어때? 알았어. 그래서 그걸 틀어주는 거죠. 그런 식의. 그러니까 사실은 거기서도 오해가 생길까봐 지금 제가 만약 이거는 아닙니다, 아닙니다라고서 생각 안 합니다 하는데 사실은 그러니까 이거 굉장히 심오한 얘기긴 해요. 우리의 생각이 뭘까라는 거를 고민을 이제 좀 해야 될 때가 된 거예요. 요즘 시대는요. 우리가 말하는 생각이 정체가 뭔지 몰라요, 아직요. 그런데 단어 나열에 불과하는 걸지도 몰라라는 그냥 너무 똑같으니까 결과가 우리가 하는 거랑 그 챗GPT가 하는 거랑 비슷해요. 결과물은. 그러면 우리가 이해 못했던 방법론이 사실은 챗GPT의 방법론하고 똑같은 거 아닌가라는 오해까지 되는데 어쨌든 우리가 생각할 때 사람처럼 생각하는 사람의 결과물과 유사한 결과물이 질문과 답변으로 바로바로 얻을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런 걸 만들면 어떨까? 누가 말하자면 황당한 아이디어를 내잖아요. 근데 무조건 된다고 보시면 돼요. 이제는. 이런 거 하면 어떨까요? 무조건 돼요. 사람 여러분들 수준에서 제가 무시하는 게 아니라 이런 기술이 있으면 좋겠는데 하고 된다면 이런 상황에서 이런 게 되면 좋겠는데 무조건 돼. 그 대신 LLM을 껴야지만 되죠. 왜냐하면 그게 걔가 생각을 하니까 일종의. 네, 뭐 더 질문이 있으신가요? 챗GPT의 예시가 나와요. 네. 대량이 그렇죠. 그래도 그러니까 챗GPT가 상업적으로는 제일 성공을 했고요. 그러니까 그 인터페이스나 말하자면은 부가 서비스가 훨씬 더 다양하긴 한데 뭐 주장하는 바에 의하면 엔트로피 클로드가 더 낫다는 말들은 많이 해요. 구글 제비 그러니까 사실은 세 개뿐이 없어요 아직은. 그러니까 챗 GPT급의 그 정도 크기의 LLM은
그 세 개예요. 구글에서 만든 제미나이랑 그 엔트로픽에서 만든 클로드라는 서비스인데 거기도 근데 모델이 여러 개 있는데 굉장히 그 뭐죠? 그 전문가들은 걔네들이 답변을 더 정확히 하는 말들을 하긴 해요. 그런데 인터페이스나 뭐 이런 것은 그 장사는 오픈AI 훨씬 잘해요. 정말 이런 부가적인 서비스 같은 것들이 쓰기 참 편하게 돼 있긴 해요. 근데 써보면 써볼수록 똑같고 많이 쓰다 보면은 이제 자기가 차이를 좀 발견하긴 해요. 그래서 많이 써보세요. 그리고 써본다는 게 물론 유료로 쓰면 더 좋죠. 왜냐면 유료일 때만 제공하는 뭐가 있긴 해요. 근데 무료도 어마어마한 그런 퍼포먼스가 나오기 때문에 일단은 무조건 써보는 게 중요해요. 네, 교수님 강의가 제가 몇 번 들었는데 AI처럼 계속 발전하시는 것 같아서 그죠? 오늘 강의는 더 좋았던 것 아유,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들이 오늘을 계기로 좀 더 AI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갖는 좋은 기회가 됐으면 바라고요. 수고해 주신 우리 지준 교수님한테 박수를 좀 드립니다. 네. 그리고 저 그 유튜브에 제가 뭐 거의 일주일에 한두 개 정도는 최신 기술들도 올리거든요. 그러니까 보시고 거기에 댓글 다시면 좋아요. 거기다 좀 답변 다 해드려요. 왜냐면은 거의 안 하니까 한두 명 한 달에 답변하기 충분하더라고요. 네, 그럼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끝냈습니다.